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어서 전 다음 기회에 하려고 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관한 교훈에 관해서 많은 강좌를 들어왔는데 특히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역할에 관해서 새삼스럽게 배움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청강생 중에는 4분이 나오는데 보통 2분 뒤에 계신 분들은 아주 평온히 출석하십니다. 저는 가끔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창순 이사장께서 저희 단체의 고문으로 계시면서 많은 애정을 주셨고 저희 초대 총재님과 이북 고향이 같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 할 때 5층에 탈북자 법률 상담소를 개설하는데 그 방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해서 2분 전용자 부총재, 유순자 부총재 늘 나오신다는 얘기 들었지만 저는 사실 잘 못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대학에서 강의도 오느라고 못 나오기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냐면요. 지금 우리 민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민 박사님께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사용해도 좋겠는가. 이북에서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과 아까 배 교수님 질문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탁상공론적으로 하지 말고 북한 앞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열강을 해주시고 청강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시고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도 그 전에 보면 늘 나와서 듣는 입장에 계셨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열심히 출석하셔서 저 경청하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시니까 아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 군에 관해서 해병대 증선에 관한 얘기는 적절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산명에 바다지 않겠어요? 정말 증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만 떠들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북한 학회가 중심이 돼서 군의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이걸 창설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입장을 좀 표명할 수 있어서 그전과 달리 좀 더 진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원과 함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예. 네. 아주 김 박사님, 지금 통일 세미나 중에서 유일하게 이 군사적인 그 내용을 10년간 검토해서 이렇게 잘 발표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처음 듣고 여러 가지 내가 그 토론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 군대가 강해야 된다는 건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월남전을 보면은 그 미국의 신무기를 가지고 싸운 월남은 망했고 베트남의 그 화살을 가지고 대항했던 그 화살보다 그런 그 미약한 무기를 가지고 대항한 베트남은 이겼는데 그 바탕에는 그 옥민심서라는 것을 베트남 북한 베트남 정권이 그걸 다 늦게 해서 소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물론 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과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일당백이라는 이스라엘은 불과 500만이 2억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4,500만이 어떻게 북한 정도를 그렇게 노다지 두려움만 합니까? 자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우선 정신무장부터 좀 바르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보완하는 건 아주 찬성하고요. 아주 정신적으로 우리가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은 제가 여기서 그전에 종종 배웠어요. 네. 그 민족 적은 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학자들과
얘기를 해요. 민족은 우리가 관념 속의 민족이지 실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이 된 말을 처음 쓴 것이 1907년, 일본이 그보다 좀 빠른 1880년대 일본이 먼저 썼어요. 그리고 1907년에 한성신고에 나왔습니다. 근데 민족이라는 말이 하도 낯서니까 그 이틀 후에 한성신고 사설에서 민족이란 무엇인가 혹은 민족에 대한 해설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이전엔 민족이라는 말은 알지도 못하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자들 얘기도 지금 아프리카 아니 오스트랄리아 같은 오지의 종족이라고 보니까 순수 단일 민족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북한보다는 우리 독립투쟁할 때 일제시대 썼거든요. 민족이라는 말은 왜 1907년에 처음 그 신문에 나왔고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이것이 국민을 단합시키고 분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외로 투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그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 투쟁용 용어예요. 그것이 한 1세기 지나면서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 공산주의자들에게 저게 직업혁명가들이거든요.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직업혁명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 쪽에서는요, 왜 발목 따라가든 못 따라갈지.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공산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민족주의자를 타격하고 때려 부셔야 하는 것이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쟤네들이 쓰는 것은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지난 세기를 보낸 즉 식민지로서, 그래서 대일본 독립투쟁을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민족이야말로 가슴에 와서 닿는 말이거든요. 그걸 먼저 쓰는 겁니다. 저희 입에서 쓰는 말 중에 정말 기가 차게 얄미울 정도로 먼저 갖다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 원래는요, 방송도 그렇고 우리 그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한참 우리가 먹는 용어를 이제 또 우리가 또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쟤네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민족은 우리가 써야 할 용어. 쟤네들은 진짜 공산주의자라면 민족주의여서는 안 되고 민족주의는 정의거든요. 국제주의예요. 만개 노동자를 단결하라. 이거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쟤네들도 그 쓰는 거, 뭐 어떻게 그 전에 그 주장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놔도 돼. 요즘 그것도 우리가 다시 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민족이라는 말은 1907년에 나왔을 때 그 신문에서도 하도 낯선 말이기 때문에 한성신고 사설에까지 해설 기사를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씁니다만, 뭐 저도 민족이라는 말 씁니다만 사실 민족이라는 관계가 없는 거랍니다. 도대체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조선은 단일 민족으로 소위 조선민족으로 구성된 왕국이었다. 그렇게 흔히 말하죠. 그리고 대일본 독립투쟁할 때도 민족을 들고 나와야 가장 대중동원을 이용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한반도에 우리만 살았습니다. 한평도에 보십시오. 여진족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벼슬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2단계에 나는데 왜 여진족의 2단계라고 하는 주장이 공격을 했는데 이걸 침략이라고 하지 않고 난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2단계 여진족의 주장 아닙니까? 그때 이미 여진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 그리고 조선이 한심하죠. 그것도 벼슬을 줘요. 무마하는 거예요. 벼슬도 주고 식량도 주고 뭐 다른 아니면 거의 지도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대우가 좀 시원찮다 하면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형이 리탕계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단일민족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민족이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저 혹시 오스트랄리아나 뭐 이런데 한 부족 정도는 순수한 하나의 부족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민족 정도의 규모, 그 규모에서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그 분야 학자들의 견해인데 저도 거기에 상당히 수긍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우리 병사들의 그 마음을 분기시키고 할 때는 민족을 써야죠. 근데 우리보다 일본이 한 2, 30년 먼저 썼어요. 그 전엔 없었습니다. 일본의 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민족에 대한 점을 있는데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은 민족이 아니니까 북한 사람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같은 민족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정의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그 다민족 국가가 우리가 전전이 100만 이상 들어와 있는데 다민족 국가인데 이제 그 민족을 자꾸 들추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돼. 그래서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데는 좋지만은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 하는 게 우리 민족 아니죠. 지금 다민족 국가가 돼서. 그러니까 그 민족이라는 용어는 안 써서만 하는 생각. 그래서 선생님, 북한에서도요. 그 민족이라는 말을 크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말은 재빨리 갖다가 원래 이용하는 거죠. 여기 이용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항상 한 가지 느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하나의 관념 속에 민족이 있을 뿐 현실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민족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해외 동포도 있고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이 소극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그걸 뭐 우리 마음대로 뜻에 좋게 쓰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개결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낫습니까? 어차피 통일되면 다 한민족 될 텐데. 북한도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안 보거든요. 왜냐? 우리는 한민족이거든요. 걔네들은 김일성 민족이래요. 거의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 헌법도 김일성 헌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 아니거든요. 남한은.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죠. 우리가 국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통일하면 다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좁은 마음으로 자꾸 하나면 이 또 지역 안에도 다 나눠야 돼요. 네, 경상도 전라도 다 나눠요. 사회주의 용어, 사회과학의 용어 개념 정의라는 게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용어 개념 정리의 하나가 민족이라는 용어의 개념인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마 우리가 오랜 시간을 얘기해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더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정된 시간이 돼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좀 피곤을 느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끝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민 장모님께서 주제 자체도 이게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독일 통일에서의 군사 금융 문제 거기 부연해서 이제 한반도 통일에서의 남북한 군사 금융 문제까지 병행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제한된 시간에 또 딱딱하고 그런 그 민장님 특유의 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직설적인 화법, 솔직한 그런 화법을 가지고 아주 쉬우면서도 또 흥미있게 내용 깊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치아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아까 이 우중에 이렇게 물론 이 오늘의 주제라든가 북한 문제, 남북 문제, 우리 안보 통일 문제 항상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또 전문가들이시고 그리고 북한 연구소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마음에서 이렇게 우중에 오셔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또 토의에 임해 주시고 그런 거 오신 모든 분께 북한학회 회장으로서 또 북한 연구소의 다른 모든 관여된 분들에 대신해서 아주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